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에 들어온 K리그 라리가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2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4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풋볼 살롱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추가 독식픽이 또다시 4등에 적중이 되면서 최근에 연이어서 승무패에서 멤버십 킹 등급 추가 픽이 등수에 들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 킹 등급 추가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 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픽을 가져가는 조합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트레우트와 알크마르의 경기가 극장골이 들어가면서 무승부가 나왔는데 현미경 분석에서는 제가 무패 투폴로 가져갔지만 킹등급 추가 조합픽에서는 위트레우트의 무승부가 아니라 뜨벤테의 무승부 이변을 노렸다가 단폴로 알크마르의 승리를 가서 아쉽게 4등에 적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주말에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무자비 3폴더 30.8배당 적중픽 조합 내역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풋볼살롱은 연이어서 무자비 조합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11.4배 두폴더 무자비 역시 적중이 됐고 9.8배 두폴더 무자비 역시 적중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연속해서 고배당 무자비 적중픽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새롭게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프로토에서 무자비 3폴더로 재미를 꽤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38.7배당이 33회차에서 나왔었고 이어서 연속으로 44.1배당이라는 고배당 무자비 4폴더 조합이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풋볼살롱이 실제로 구매를 하는 조합픽까지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 고배당 픽뿐만 아니라 정배 주력 픽까지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최대 강점으로는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픽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 이번 주말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해 주셨던 83.7배당이라는 굉장히 고배당 적중픽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참고 끝에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2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엘체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3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12승 3무 2패, 원정에서 8승 3무 7패로 확실히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비야와의 상대 전적면에서는 1승 3무 2패로 최근에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세비야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했던 아틀레티코이고 왼쪽 측면 수비수 로디 선수가 엘체전에서 맹활약을 했지만 이번 경기는 징계로 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 펠릭스 선수와 르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화력이 약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틀레티코인데, 그래도 공격수 그리즈만 선수가 오랜만에 엘체전에서 어시스트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수 쿠냐 선수 역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쿠냐와 그리즈만 선수가 해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틀레티코이고, 여전히 수아레즈, 코레아 같은 베테랑 공격수들은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리그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이 67점으로 3위인데 4위 세비야의 승점이 1점이 앞서 있기 때문에 순위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무승부를 거둬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남은 리그 2경기에서 무승부만 한 번 거둬도 승점 68점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최소 4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무리하지 않고 무승부 정도만 거둬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요르카와의 홈경기에서 기대 이하의 공격력을 또다시 보여주면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3연속 무승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인데,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것이 세비야이고 원정에서도 무승부가 가장 많은 것이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에서 4연속 무승부는 없었기 때문에 패턴을 중시하는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에서 6승 9무 3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것이 세비야의 약점이고, 득점력 역시 원정에서는 무려 20골 가까이 득점력이 감소가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 나바스 선수가 부상 여부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 공격수 라멜라 선수까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화력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세비야인데 득점이 2골밖에 없습니다. 엔네시리 선수가 20경기에서 1골, 라파미르 선수가 12경기에서 1골을 넣어주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5위 베티스의 승점이 5점 앞서 있기 때문에 4위 가능성이 높지만 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 4위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남은 2경기에서 승점 2점 이상을 따야 최소 4위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5위 베티스에게 추월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비야 역시 최소 승점 1점은 따야지만 챔피언스 리그 티켓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의 최근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하면 저득점 단통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경우에는 그리즈만, 수아레즈, 코레아 핵심 베테랑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고, 세비야 역시 엔네시리, 라파미르, 오캄포스 같이 해줘야 되는 공격 자원들의 무득점 행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공격력에 비해서 여전히 수비력은 라리가 최고 수준이고, 아틀레티코의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실점이 많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최소 실점 3위를 달릴 정도로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아틀레티코의 경우에는 남은 2경기에서 승점 1점만 챙겨도 최소 4위를 확보를 하고, 세비야 역시 현재 5위 베티스와 승점 차이가 5점이 나는 상황에서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승점 1점을 나눠가는 건 역시 나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세비야가 마지막 상대가 빌바오와의 홈경기라는 까다로운 매치이고, 베티스 역시 그라나다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최소 4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비야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고, 원정에서 최고 짠물 수비, 최고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점도 패턴적으로 4연무가 없었지만 4연무가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셀타비고와 엘체의 경기인데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엘체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에 오른쪽 측면 수비 쪽의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풀백 케빈 바스케스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우고 마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케빈 바스케스 대신에 나왔던 무리유라는 백업 수비수는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오른쪽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원 핵심 자원인 세르비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의외로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에이스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 5경기 5골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미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리그 2경기가 남은 상황인데 10위 발렌시아에는 승점이 1점밖에 뒤지지 않고 9위 오사수나에는 승점이 3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18위 강등권 마요르카와 승점이 6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엘체이고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엘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페레미아라는 공격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엘체가 원정에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앙 수비수 베르두와 비가스가 부상 및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공백이 예상이 되는 엘체이고 그래도 주전 공격수 보예 선수와 왼쪽 풀백 모이카 선수가 아틀레티코전에서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위 에스파뇰의 승점이 1점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엘체 역시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오른쪽 측면 수비 공백이 도드라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체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왼쪽 측면에 모이카, 피델을 축으로 한 왼쪽 측면이 주요 공격 루트인데 직전 경기에서 모이카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엘체의 왼쪽 측면 공격을 막아야 하는 셀타비고의 오른쪽 측면 수비에서 결장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셀타비고가 오른쪽 측면 수비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르셀로나전에서 바스케스 대신에 들어갔던 수비수 무리오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수비 공백이 더 커진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페레미아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엘체 역시 원정에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셀타비고는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활약 면에서는 여전히 셀타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원정에서 확실히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엘체이고 사실상 최대 목표였던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사실상 했기 때문에 엘체가 동기부여적인 면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셀타비고는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다가 남은 2경기 모두 승리 시에는 발렌시아, 오사수나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는 셀타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 마지막 맞대결이 셀타비고가 10위 발렌시아 원정을 떠난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순위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셀타비고의 오른쪽 측면 수비 공백을 근거로 해서 엘체의 승리까지 과감하게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마요르카와 라요의 경기인데 마요르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요르카가 세비야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기면서 강등권 탈출의 신락 같은 희망을 살리고 있습니다. 홈에서 6승 6무 6패로 원정에서의 2승 3무 13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마요르카인데 라요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2승 4패로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딱히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마요르카이고 최근에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5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무리키 선수의 뚝배기가 살아나야지 마요르카가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백업 자원으로 밀렸고 세비야전에서는 벤치에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현재 17위 카디스에게 승점 2점 차로 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충분히 막판 뒤집기도 가능할 수 있는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승패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이오 역시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는 조금 있을 수 있는 것이 10위 발렌시아, 11위 셀타비고를 추격을 할 수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8승 5무 5패 홈 성적이 좋지만 원정에서는 3승 4무 11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팔라존이라는 측면 자원이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미드필더 코메사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징계로 결정이 됩니다. 핵심 플레이메이커 트레오 선수가 직전 경기 벤치에서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 아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클 수 있는 라이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과르디올라 선수가 4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팔카오 선수 역시 3경기에서 1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라이오가 최전방 골 결정력 면에서는 마요르카에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직전 라이오가 비아레알에게 세트피스로만 3골을 실점한 것에 주목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오가 직전 홈경기에서 비아레알에게 무려 1대5로 대패를 당했는데 5골 중에 3골을 무려 세트피스로 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요르카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팀이라는 점에서 마요르카도 충분히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요르카가 홈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상승을 하고 라이오는 원정에서 성적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17위 카디스와 승점이 2점 차가 나고 있는 18위 강등권 마요르카가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마지막 경기가 오사수나 원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점 3점을 따놔야 1부 리그 잔류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라이온은 1부 리그 잔류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고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마요르카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오가 플레이메이커 트레오 선수가 직전 경기 벤치에 이름을 올렸지만 현재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소식이 있고 미드필더 코메사나까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이 선에서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 마요르카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요르카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마요르카가 홈에서 압도적인 정배당을 받았을 때 뒤통수를 후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직전 그라나다전에서 2대6으로 대패를 당했던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특히 당시에 그라나다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열세였던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이번에 맞대결을 펼치는 라이오 역시 마요르카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상대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종합을 해봤을 때 마요르카가 뒤통수를 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마요르카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10번 경기는 마요르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헤타페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3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사실상 1부 리그 잔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8위 마요르카의 승점이 5점이 앞서 있어서 산술적으로는 1부 리그 잔류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7승 6무 5패로 확실히 원정에서의 1승 8무 9패보다 홈발을 받는 것이 헤타페인데 바르셀로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굉장히 열세가 있습니다. 1승 5패 열세가 있고 그래도 가장 최근 홈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리그에서 패턴적으로 4연무는 없었기 때문에 패턴을 중시하는 분들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것이 헤타페이고 주전 수비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정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공격 원투펀치인 위날 선수와 마요랄 선수가 나란히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위날과 마요랄이 살아나야지만 헤타페가 빈 공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 1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3경기에서 무실점이 있었고 4경기에서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비력이 상당히 집중력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사실상 라리가 2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티스와 승점이 11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해도 최소 순위가 4위 이상 확보를 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은 이미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점이 5점이 앞서 있기 때문에 2위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측면 수비수 알바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가운데 수비수 에릭 가르시아와 핵심 미드필더 더용 선수 역시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큰 것이 바르셀로나이고, 올 시즌 원정에서 9승 7무 2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력 누수를 고려를 했을 때는 이변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바르셀로나의 승리 가능성도 높은 것이 오바메양 선수가 4경기 만에 셀타비고전에서 2골을 넣어줬고, 데파이, 덴벨레 선수 역시 셀타비고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살아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키퍼 테어 슈테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징계로 빠졌던 수비형 미드필더 부스케츠 선수 역시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승리 가능성이 여전히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전력 누수를 고려하면 이변 가능성이 다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르셀로나의 핵심 미드필더 프랭키 더용이 징계로 결정이 되고, 측면 수비수 알바까지 징계로 빠지는 가운데 수비수 에릭 가르시아까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서 누수가 상당히 심한 것이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홈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살아나면서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바르셀로나 역시 원정에서 올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헤타페가 4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는 패턴이 있었고, 헤타페가 찍은 공격수 NS 위날, 마요랄, 투톱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두 선수 모두 언제든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헤타페가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헤타페가 레알 마드리드를 홈에서 제압을 했을 정도로 홈에서는 강팀 상대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습니다. 헤타페가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이미 최소 4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2위 사수라는 동기부여가 있지만 승점 1점 역시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배당이나 바르셀로나의 전력 누수에 비해서 구매율이 바르셀로나 쪽으로 너무 몰렸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바르셀로나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여전히 오바메양, 덴벨레, 데파이 같이 최전방 골 결정력, 무게감에 있어서는 바르셀로나가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에스파뇰과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1무 4패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위 상승에 대한 여지가 조금 있지만 이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확실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에스파뇰이 홈 경기에서 9승 5무 4패로 원정에서의 1승 5무 12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발렌시아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뒀던 에스파뇰이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중원 쪽에 공백이 많습니다.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에레라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미드필더 바레 선수와 모를라네스 선수 역시 부상 여부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의 공백이 상당히 크고, 측면 수비수 페드로사 선수와 힐 선수가 나란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측면 수비 쪽에서도 공백이 예상이 되는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울 데 토마스라는 주포 공격수가 4경기 만에 알라베스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골맛을 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한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경기 2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무려 0대 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에스파뇰 못지않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발렌시아이고 주전 수비수 파울리스타 선수와 공격수 두로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발렌시아 역시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공격수 게데스 선수가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미드필더 솔레르 선수 역시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공격력이 부족한 것이 발렌시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11위 셀타비고의 승점 1점 차로 앞서 있기 때문에 순위 유지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최근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파뇰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지만 최근 경기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고 무엇보다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한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에스파뇰이 미드필더 에레라를 비롯해 핵심 중원자원들의 이탈이 전력 누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매치이고 발렌시아 역시 최근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지는 점이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파울리스타 선수의 부상 여파로 인해서 수비력까지 흔들리고 있는 발렌시아이고 양팀 비슷한 수준의 수비력과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인데다가 최전방의 공격 해결사 라울 데 토마스 게데스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두 선수의 골 감각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점도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대표 무자비이고 에스파뇰 역시 적지 않은 무승부를 캐는 팀이라는 점에서 하나만 찍으라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1부 리그 잔류에 따른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지지만 남은 두 경기에 따라서 순위 상승 유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점도 승점 1점이 서로 만족스러운 매치가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레반테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레반테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반테가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6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더라도 카디스에게 승자승 상대 전적에서 밀리기 때문에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격수 데프루투스 선수와 솔다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화력 역화가 예상이 되는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즌 마지막 홈경기라는 유종의미 의미와 홈경기에서 4승 7무 7패, 원정에서 2승 4무 12패로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증가를 하는 점은 레반테에게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에스파뇰과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1부 리그 잔류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리그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31점으로 19위인데 17위 잔류권 카디스에게 승점이 4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알라베스이고 알라베스의 마지막 경기가 다름 아닌 카디스와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레반테를 꺾게 된다면 충분히 홈에서 카디스까지 잡아내면서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리가에서 원정 성적이 꼴찌인 것이 알라베스인데 홈에서는 7승 3무 7패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1승 3무 14패로 굉장히 원정 고자 느낌이 강한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로움 선수가 징계로 빠지고 최근에 두 경기 연속골을 넣어줬었던 에스칼렌테라는 미드필더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포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레반테를 상대로 최근에 강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호셀루 선수가 터져준다면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레반테를 상대로 승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레반테가 이미 2부 리그 강등을 확정한 부분에서 알라베스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반테가 레알에 0대6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남은 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2부 리그 강등을 확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알라베스가 우위라고 생각이 되고 레반테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알라베스가 최근에 7승 2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알라베스 승리를 가져갈 만한 근거라고 보여집니다.
알라베스의 주포 공격수 호셀루가 최근에 레반테 상대로 5경기 4골 1도움으로 강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셀루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알라베스가 올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는 원정 성적 꼴찌라는 점이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레반테가 비록 강등이 확정이 됐지만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홈팬들 앞에서 유종임이 동기부여가 있고, 알라베스가 1부 리그 잔류에 가까워지는 것을 호락호락하게 허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라베스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미드필더 로움 선수와 에스칼렌테 선수가 징계와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한 점도 알라베스를 무작정 믿기에는 조금 뒤통수가 허전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면 제 아무리 레반테가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레반테 사이드도 가져가야 할 법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구매율이 알라베스가 더 낮다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이기 때문에 저는 알라베스의 단통 승리를 안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13번 경기는 레반테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비아레알과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라요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홈 경기에서 10승 6무 2패로 원정에서의 5승 5무 8패보다 홈발을 받는 팀이 비아레알이고, 특히 홈에서는 득점력이 무려 18골이 증가가 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원정 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뒀던 비아레알인데, 홈 경기에서는 이상하게 소시에다드에게 3경기에서 1무 2패로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주전 공격수 단주마 선수와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져 있는데, 그래도 공격수 파코 알카세르 선수가 라요전에서 시즌 리그 첫 골을 신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디아 선수가 3경기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단주마 선수와 모레노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시에다드에게 승점이 3점이 뒤져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를 한다면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6위 탈환도 가능해지는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카디스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5위 베티스를 추격을 했습니다. 현재 베티스와 승점이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비아레알을 꺾게 된다면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5위까지 순위를 넘볼 만한 소시에다드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굉장히 수비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무려 실점이 20골이나 증가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득점력이 18골이 증가하는 비아레알이 화력을 살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시에다드 역시 주전 공격수 오야르스발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장신 공격수 세르루트 선수가 최근에 3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고, 플레이메이커 베테랑 미드필더인 다비드 실바 선수가 4경기 1골 3도움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역시 공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유로파리그 티켓을 향한 희망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것이 비아레알의 경우에는 시즌 마지막 경기가 바르셀로나 원정이고, 소시에다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번 경기가 승리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핵심 공격수들이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이 대신 나오는 백업 공격자원들이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팽팽한 부분이고, 다만 제가 비아레알 쪽으로 가는 이유는 소시에다드가 직전 카디스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었습니다. 카디스가 라리가에서 페널티킥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었고, 소시에다드는 라리가에서 페널티킥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3대0 스코어가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보여지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페널티킥 실점이 4골로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홈에서 공격력과 수비력이 상승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확실히 비아레알의 공격력이 좀 더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시에다드는 원정에서 실점이 20골이나 증가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공격력과 수비력이 모두 비아레알이 압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면에서도 비아레알이 조금 더 우세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쇼패스를 기반으로 한 점유축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홈과 원정에서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홈발을 받으면서 신승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비아레알이 이상하게 홈에서 소시에다를 상대로 승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양팀 모두 올 시즌 나란히 11무라는 적지 않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무자비 면모도 있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6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